가장 큰 오해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절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영상만 본다고 되는 건 아니고 혹시 뭐 초등 중학년 정도 아이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채널이 있다면은 교육부 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남기성입니다. 백시영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현서 아빠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인스타그램에서 12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계시는 배성기 작가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로 안전하고 즐거운 영어 습득을 돕는 교육과학자 현서아빠 배성기라고 합니다. 두 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 저희 학원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를 잘하게 된 애들이 꽤 있어요. 그 학생들이 자라서 지금 대학교까지 가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너희 인생에서 영어 학습에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이 뭐야 하면은 저는 유튜브를 많이 본 게 도움이 됐어요. 이런 애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주장하는 유튜브 영어 학습은 사실은 모국어 습득 방식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모국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뭐 자격증을 따거나 어떤 커리큘럼이나 교수법을 배우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상에서 그만큼 모국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습득을 했던 건데 이게 영어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뭐 지금은 이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는 조기 유학을 많이 보냈고 조기 유학을 못 보내니까 지금도 뭐 4세 고시다 7세 고시다 하면서 영어 유치원이 굉장히 열풍인데 거기에 보내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이들한테 자연스러운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기 때문인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 2015년 이후로 우리나라의 유튜브라든지 OTT 플랫폼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가 많이 들어오면서 가정에서도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영어도 모국어처럼 충분히 습득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런 환경은 또 엄마들이 영어를 못해도 아빠가 영어를 못해도 가능한 거고 우리 세대는 영어를 학습으로만 받아들여 왔고 과목으로만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나 학습 능력, 언어 능력이 좋아야지만 영어를 잘할 수 있다라는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인상적인 게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나는 영어를 누가 가르쳐줘야지만이 배우는 사람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공부하는 식으로 받아들여서 영어를 익히게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말 그대로 환경을 조성해주면은 아이들이 그거를 스스로 습득할 수가 있다. 이런 거군요. 우리말도 모국어도 1년 빠른 친구가 있고 느린 친구가 있지만 우리가 쟤 모국어 못해, 우리말 못해 라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국어를 습득하거나 언어를 습득하는 거는 인간의 고유 능력이기 때문에 적절한 언어 환경에만 노출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언어 습득한다는 게 노암 촘스키 그 박사님의 이론이기도 하고 그동안 영어는 그냥 교과목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프레임을 그동안 우리는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영상을 얼마나 보여줘야 되는지 그리고 보여준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보여주면 좋을지 좀 약간 디테일한 거를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전제는 이거예요. 1000시간이 저는 목표인 것 같아요. 기준이. 그러니까 1000시간을 채우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여기에는 절대 쇼컷은 없는 것 같습니다. 1단계는 기본 단어를 익히는 거, 그 다음 2단계는 구어체가 나오는 일상을 다룬 아이들한테 익숙한 가장 일상에 많이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그런 TV 시리즈들, 그 다음에 3단계부터는 사실 넌픽션이나 아이들 관심사나 이런 취향 저격하는 채널 어떤 거를 봐도 좋다고 하는 겁니다. 원장님도 보니까 그 4000 Essential English Words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폴레이션 교수님이 가장 노출 빈도가 많은 단어들을 쭉 정리를 하셨고 우리 아이들한테 노출 빈도가 높은 단어들 한 300개 정도를 먼저 학습하는 게 저는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습적인 목표를 봤을 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만든 영상이 우리 엄마들이 많이 하시는 슈퍼 심플성, 코코멜론 이런 영어 교육을 목표로 만든 영상들입니다. 이런 영상들로 처음에는 시작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아이가 뭐 초등, 중학년에 시작을 하건 취학전에 시작을 하건 우선은 기본 어휘를 익혀야지 TV 시리즈나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을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 I+1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어휘를 익혀야 되는데 취학전 친구들한테는 이런 영상을 보여주면 정말 자연스럽게 어휘가 습득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런 영상들은 기획 의도 자체가 외국인 아이들한테 영어 교육이 목표인 거고 그래서 처음에 기획을 할 때부터 그런 어휘들, 수색, 도형, 감정, 동물 뭐 이런 것들요. 그다음에 음식 이런 걸 가지고 동요를 만들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영상은 이 음성 정보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시각적인 정보로 다 이걸
해주죠. 그러니까 엄마가 굳이 해석을 해주지 않아도 제가 저걸 보면서 레드 앤트 마치라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빨간 진짜 개미가 이렇게 마칭을 하잖아요. 이걸 보면서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현서도 1년 동안 이제 이것만 본 거예요. 슈퍼 심플 송만. 그러니까 기본 어휘나 기본 표현은 다 알게 됐던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이들 엄마들이 흔히 많이 아시는 맥스 앤 루비, 뭐 페파피그, 요새는 블루이가 정말 최고로 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익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아이들 일상이 나오고, 또 얘네들은 다 구어체잖아요. 구어체. 실제로 말할 때 하는 다이얼로그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애들이 막 따라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독자의 관심을 끄는 그런 주제의 영상들이나 책들을 봐야 된다고 하는 거고. 또 이제 그 영어 교육이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게 이제 널리 퍼져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면 좋겠는데, 이제 영어를 직접 가르치게 되면, 설명을 통해서 가르치게 되면은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비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희망적이다. 그리고 이제 영어 습득하는 과정이 대체로 우리 뭐 원어민 같은 경우에는 모국어를 다 듣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움과도 맞닿아 있다. 아이들 문자 인식 같은 게 좀 힘들 시기에 시작해서 이제 밑바탕을 까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조금 늦게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책에는 이제 기억하기로는 48개월 전후에 시작하면 좋다. 한글이 완전히 완성되기 직전에 시작하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한글이 완성이 다 되고 뭐 초등학교 들어간 다음에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그 클럽에.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달라야 되나요? 사실은 이제 그림책이나 영어책도 인지 수준이 높은데 영어 레벨이 낮은 친구들이 볼 만한 교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잖아요. 영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든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는다고 하는 게 결국은 전 기본 어휘 300개에서 500개를 익히는 거고, 영상을 본다고 할 때 이걸 이제 듣고서 이해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선택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도, 늦게 시작한 엄마들한테는 이제 아이와 타협을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타협이냐면, 이걸 보면서라도 유치하지만 볼래? 아니면 엄마랑 단어 학습을 할래? 둘 다 나쁘지 않거든요. 학습해서 아이가 기본 단어 익히고 이걸 들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뭐 교재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기본 단어를 익히고 학습으로 하거나, 아니면 유치한 영상을 보면서라도 기본 단어를 익히고 영어 유창성을 어느 정도 기르고 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저기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언어 이론에는 언어로서 뭔가를 습득하는 것은 지능이랑은 상관이 없다. 이 IQ나 이런 건 아예 상관이 없다. 그냥 누구든지 다 한다. 이 보편적으로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만히 보면은 묘한 지점이 있어요. 이 저희 학원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를 잘하게 된 애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말도 곧잘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상당수가. 근데 다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게 보편적인 거라면은, 이게 그 약간은 이 실력 차이는 좀 있더라도 보편적으로 거의 모든 아이들한테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게 어떤 거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하루에 1시간을 하면서 현서가 3년을 했어요. 3년을 할 때까지 아웃풋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아웃풋이 안 나왔다는 거는 엄마들이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게, 그냥 현서도 3년 동안 영상 보면서 페파피그나 슈퍼시브 이런 거 보면서 감탄사를 말하거나 짧은 문장을 말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했지만, 그런 표현들을 응용을 해서 내가 내 의견이나 생각을 이제 자유롭게 말하는 거는 4년차 돼서 가능했고, 그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된 건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엄마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고, 이번에도 어디 댓글이 자기도 3년 동안 했는데 아이가 발화가 안 되더라 이렇게 하시는데, 현수도 발화가 그냥 됐던 건 아니고요. 호드 잉글리시라고 하는 그 유창성, 말하기 유창성한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화를 끌어주는 어떤 자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상만 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영상만 주구장창 볼 수도 없는 거고.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도 책도 읽었지만 이해하기로는 3년 동안 하루에 1시간씩 1000시간을 투자를 하면 언어에 대한 익숙함이 생긴다. 즉 영어에 대한 익숙함이 생겨서 그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거지, 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같은 나이들의 아이들이랑 뭐 비슷하게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은 전혀 메시지가 아닌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3년 동안 열심히 투자를 해도 인제 좀 말할 수 있는 준비 단계고, 인제 좀 뭐 책을 좀 읽을 수 있는 준비 단계, 그게 쌓여진다, 그 메시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하기는 하더라고요. 길게 봤을 때는. 근데 물론 많이 해주면 효과는 더 좋아지긴 하겠으나,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서 영어만 할 건 또 아니잖아요.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만 해도 충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 영상을 볼 때 좋은 컨텐츠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상을 많이
추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뭐 초등 중학년 정도 아이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채널이 있다면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카부키즈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호기심 딱지라는 채널이 그 방송이 있잖아요. 이것처럼 아이들이 흔히 하는 사람이 방귀는 왜 낄까? 사람이 만약에 죽지 않으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호기심들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는 채널이에요. 보통 영상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로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이거를 비주얼하게 굉장히 잘 풀어주고요. 인도에서 만든 채널이다 보니까 발음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대신 문장이 굉장히 간략합니다. 뭐 주저리주저리 군더더기 없이. 그래서 이런 채널, 피카부 키즈라는 채널을 추천을 드리고 또 비슷한 맥락에서 마크로버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제 나사에서 엔지니어로 실제 달 탐사 위성까지 만들었던 분이 나와서 이제 과학 채널을 만들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호기심을 풀어주는 건데 직접 실험을 해봅니다. 또 요거의 초등학생 버전이 크런치베이스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 실험을 할 수 있게 실험 기구들도 이제 판매를 하기도 하고 이런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엄마들 같은 경우는 아마 리드 얼라우드 채널들 많잖아요. 리드 얼라우드 그러니까 명작 동화나 이런 영어 원서들 읽어주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채널 하나를 소개하는 것보다 엄마들이 유튜브 채널에서 그냥 리드 얼라우드 하고 아이가 좋아했던 명작 동화 책 이름을 딱 검색을 하면 그걸 읽어주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전래 동화나 이런 전래 동요 이런 것들만 쭉 읽어주는 채널 만들어서 애니메이션 해놓은 채널이었어요. 이게 이제 잉글리시 페어리테일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도에서 만든 거긴 한데 컨텐츠가 굉장히 많고 문장이 좀 간결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볼 때는 좀 괜찮은 채널이기도 하죠.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요 이미 아이들이 호불호가 다 있어서 엄마가 선정해 주는 거를 안 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나이 때 아이들의 어떤 관심사나 뭐 이런 걸 엄마가 잘 파악을 하셔서 그거와 관련된 채널을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검색하실 때 유튜브에다가 키즈 프렌들리, 패밀리 프렌들리라고 하면 아이들이 봐도 괜찮은 채널들이 또만 검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린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아이의 영어 수준은 거의 무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이가 요새 이 영상 중에서 억터너츠를 되게 재밌게 봐요. 그런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억터너츠는 좀 어려운데 내가 봤을 때는. 근데 그 약간은 아이한테 직관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보다도 억터너츠를 더 약간은 빠져들어서 보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진짜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봐야 되는 채널이 있는데 아이가 보고 싶은 채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보고 싶은 채널은 엄마가 볼 때는 도움이 안 되는 채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레벨이 높아서 도저히 못 알아들을 것 같은 채널도 있고 근데 이걸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효과는 있다고 봐요. 왜냐면 영어라는 언어에 그 소리에 익숙해지고 그 느낌을 이제 받으면서 영화가 좀 만만해지는 게 있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채널, 관심 있는 영상들을 보게 되니까 이러면서 영화에 대한 우선 이제 거부감은 없어지는데 사실은 학습적으로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좋으려면 이걸 아까 I+1에서 아이가 되게 만들어 주려면 다시 돌아와서 기본 단어를 익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슈퍼 심플송이나 이제 그런 슈퍼 심플송 같은 채널 중에는 아이들이 보면 또 사람이 나와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바운스 페트롤이라는 채널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뭐 옛날 고전부터는 이제 머더구스 클럽이라는 채널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 취향에 맞는 그리고 아마 남자아이라고 하면 스티브 앤 맥이라는 채널 혹시 아세요? 그 채널을 저는 이제 가장 아이가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어찌됐건 기본 단어와 어휘들을 우선 익히게 해주는 그 과정을 거치면 옥터넛을 똑같이 한 시간을 보더라도 습득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들이 영상을 안 보면 뭐 짜증을 낸다든가 아니면 영상을 보다가 그만 보고 이제 씻거나 또 딴 거 해야 될 그러면 화를 내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게 약간 영상 중독의 일종이고 뭐 초기 단계 요 정도로 좀 보고 있어서 약간 위험하긴 하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많이 통해서 이제 초창기는 공부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엄마들이 고민되는 부분이시기도 한데 사실 이거는 영어 교육이라는 것보다 훈육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을 부딪히게 될 거고 거기서 자기 절제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차단한다고 하면
그게 해결책이냐. 어느 정도는 개방을 해주고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아이들은 제가 이제 엄마들도 많이 만나고 아이들도 많이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는 전 인정 욕구인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특히 아이들은 엄마가 진짜 세상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고 뭔가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 게 많고 또 한편에는 내가 재미를 추구하는 욕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무조건 나쁘다 그러면서 아이를 자꾸 죄책감 들게 만들고 이러면은 전 안 된다고 보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고 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이제 문을 좀 열어 두셔야지 된다고 보고 영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영상도 아마 중독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영상 말고는 재밌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아이가 더 좋아하는 더 생산적인 거 아니면 뭔가 했을 때 이제 엄마한테 인정받거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 책을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어요. 거의 하루 만에 다 읽었는데 여기서 저는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따라할 수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영상 중독이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가이드라인 컨트롤에 대해서 오 이거 괜찮은 방법이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쉽게 따라할 수 있겠다 하는 게 큰 화면에서 보시라. 그래서 거실에 있는 TV로 보고 패드나 핸드폰으로는 보지 말고 눈에도 안 좋고 그리고 혼자 자꾸 하고 오픈되지 않고 좀 이렇게 비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좋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큰 화면으로 보고 하면 같이 보고 아니면 그 같은 공간에 뭐 앉으셔서 딴 거 하셔도 되고 부모님들은 그러면은 아이는 이거 공통으로 하는 거고 그 사이에 있는 뭐 가이드라인이나 룰스를 따라하기가 좀 좋다 하는 거는 요거는 좀 따라하기가 좋고 이게 유효성이 크다고 저는 이게 느꼈거든요. 엄마들이 유튜브 영어학습법 하면 가장 큰 오해이신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아이가 보고 싶은 아무 영상이나 그냥 보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그 핸드폰으로 보는 거는 사실은 반대예요. 저도 이제 절대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가 TV에서 보여주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제 책에다가 설명을 해놨는데 우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PC로 보게 되면 옆에 추천 영상이 자꾸 뜹니다. 근데 TV에는 그게 안 되기도 하고 엄마 스마트폰으로 캐스팅이라는 방법을 활용을 하면 이게 유튜브 앱을 실행을 시키는 거여서 엄마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생 목록에 있는 거 쭉 틀어주면 중간에 광고도 안 나오고 다른 추천 영상이 나오지도 않아서 그냥 몰입해서 1시간 볼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다 설명을 해놨고 제가 이제 한 5년을 이렇게 책을 낸 이후로 엄마들하고 계속 소통하면서 방법을 이렇게 가다듬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저 말고 현서만의 사례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의 사례들, 엄마들의 사례들도 많이 소개해놨고 그랬습니다. 감회 같은 거 좀 있어요. 이 책 보면서 영어 교육에 관한 책들은 저도 많이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 잘 읽혀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보시면 오 이게 잘 읽어진다 이렇게 느끼실 거고 좀 뭘 느꼈냐면 테크를 이용해서 영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책은 제일 좋다. 제가 아는 책 중에 제일 좋고 정말로 많은 그런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많은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시고 찾아보시고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정말로 줄일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력히 사실은 추천을 드리고 한번 읽어보시면은 얻어가실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배성기 작가님을 모시고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